안녕하세요. 철학박사 박은미입니다. 오늘은 좋은 생각은 마음을 돌본다라는 제목의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은 철학 이러면 좀 머리만 아프고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생각을 잘하면 마음에 엉켜있는 것도 풀 수 있고 자기 삶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글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 철학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측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오래도록, 인간은 왜 보편적 인식을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내로남불이라는 말, 답정너라는 말, 확증편향이라는 말, 이런 말 많이 좀 들어보실 텐데요. 그러니까요. 내로남불. 그쵸? 근데 내로남불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지금 내로남불 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여러분들은 내로남불 하세요, 안 하세요? 저도 어디선가 하겠죠. 이러시는 분들은 이성적이신 분들이에요. 저 내로남불 안 하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아마 이 강의를 안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자, 내로남불 중에 최고의 내로남불은 나는 내로남불 하지 않는다는 내로남불이랍니다. 네. 자, 보편적 인식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지, 믿어야 될 걸 믿지는 않거든요.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걸 믿기보다는 믿고 싶은 걸 믿기가 쉬워요. 네. 그 논리를 잘 적용을 못 합니다. 심리가 논리를 비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 타인은 날카로운 논리로 비판하지만 자신은 어디서 어떻게 비논리적인지를 인식조차 못해요. 그쵸? 자기의 비논리를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비논리를 못 보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은 비논리를 전혀 구사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도 구사하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비논리를 여러분은 다 인식하고 계실까요? 다 인식할 수 없겠죠. 그게 인간의 한계죠. 죄송합니다. 이 철학은 팩폭을 날리는 학문입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생각의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생각의 우물을 넘어서게 도와드리는 게 철학인데요. 자, 우선 약간 심리학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심리가 논리를 비틀고 들어오기 때문에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을 하게 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 철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잘 된 거에서도 내 탓인 측면이 있을 거고 조상 탓인 측면이 있을 거고 못 된 거에서도 내 탓인 측면이 있을 거고 조상 탓인 측면이 있을 거고 이렇게 잘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게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편향적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을 하는데, 근데요, 이게 또 재밌는 게요, 자신의 경우랑 타인의 경우랑 달라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을 하는데, 타인에 대해서는 잘 되면 조상 탓, 못 되면 그 사람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가 취직을 잘하면 우리 아이가 잘나서고, 우리 아이가 취직을 못하면 누가 안 밀어줘서고, 남의 아이가 취직을 잘하면 누가 밀어줘서고, 남의 아이가 취직을 못하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능력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예, 우리는 참 한입 갖고 두 말을 합니다. 그쵸? 한입 갖고 두 말을 해요. 철학은 한입 갖고 두 말 못하게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원인을 찾아내는 방식이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예, 원인을 귀착시키는 방식 귀인이라고 합니다. 심리학 용어예요. 방어적 귀인. 이 지금 금방 보신 게 방어적 귀인이잖아요. 뭘 방어해요? 나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방어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못됐을 때 내 탓을 하려면 마음이 힘들죠. 그쵸. 이제 마음이 힘든 거는 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적으로는 방어적 귀인을 한다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내는 방식이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비판적 사고가 아니죠. 철학적 성찰이 아닌 거예요. 네. 잘 되든 못 되든 나라는 내부 요인이 있을 거고 외부 요인이 있을 거고. 그렇죠? 이거를 네 가지 경우를 다 나눠서 생각하는.
그런 게 비판적 사고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타인이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는 팔팔팔 뛰게 되는데 자기가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는 정말 못 봐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에너지가 덜 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에너지가 덜 드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이에요. 내가 옳다를 향하는 방향이죠. 내가 틀린 부분은 일부러 막 에너지를 들여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틀린 부분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비판적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타당할 가능성과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거예요. 타당할 가능성과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고려해서 어느 가능성이 더 말이 되는가를 보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게 비판적 사고인 건데 나와 타인이 충돌을 할 때 비판적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타당할 가능성,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 상대방이 타당할 가능성,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 이걸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나 상대방이 타당할 가능성은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 철학은 팩폭을 날리면서 네가 타당할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라 네가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거 아니야. 상대방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타당할 가능성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걸 경우를 다 나눠서 생각하라고 이게 철학의 요구예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의 편향이 있습니다. 내가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하기가 어렵고 상대방이 타당할 가능성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당하고 상대방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굉장히 에너지를 안 들이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지만 상대방이 타당하고 내가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굉장히 에너지를 들여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인식의 균형을 잡으시려면 누구랑 충돌했을 때 상대방이 타당하고 내가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조금 더 가중치를 두어서 생각을 하셔야지 인식의 균형이 잡힙니다. 요 원칙만 잘 적용하셔도 타인들을 이해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십니다. 예. 타인을 이해하면 속을 덜 끓이게 되겠죠? 네. 어떠세요? 제목에 맞는 것 같으세요? 좋은 생각은 마음을 돌본다? 네. 자, 우리는 믿고 싶은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어야만 할 이유가 있는가? 이게 정말 진실인가를 차분히 따지기보다는 믿고 싶은 게를 두고 그냥 이게 맞겠거니 해버립니다. 나를 옳다고 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신에게 적용한 논리와 타인에게 적용한 논리가 다릅니다. 나에게 적용한 논리와 타인에게 적용한 논리가 다른 걸 이중 논리를 구사한다라고 얘기하죠. 네. 우리는 자칫하면 나는 내로남불하지 않는다는 내로남불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내로남불에 기절을 하면서 나의 내로남불은 못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철학이 이렇게 백폭의 학문입니다. 네. 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는 답정너일 수 있겠죠? 네. 근데 내가 답정너인 측면을 못 보고 살면은 타인이 답정너라면서 화내며 살다가 볼 일을 다 보게 돼요. 네. 내가 얼마나 답정너인지를 알아야 타인의 답정너인 측면을 좀 수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답정너인지를 알면서 타인과 대화를 해야지 소통도 됩니다. 나는 답정너가 아니고 너만 답정너야. 이런 태도로는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타인과 되게 갈등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선의로 해석하기가 쉽고 타인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해석하기가 쉽거든요. 일단 우리는 타인을 봤을 때 선의로 해석하게 되나요? 악의로 해석하게 되나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음? 오래간만에 연락 온 사람 반갑기만 하세요. 반가우면서도 약간 두렵잖아요. 내가 거절해야 될 부탁을 할까 봐. 참 안 그러고 싶은데. 그쵸? 근데 보시면 악의적 해석이 자기 보호에 유리해요. 왜요?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이 선의일 때 선의로 해석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악의일 때 악의로 해석하는 거 문제 없어요. 문제는 이게 크로스 교차가 될 텐데 타인이 선의일 때 내가 그걸 악의로 해석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좀 미안하죠. 내가 악의적으로 해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의예요. 그럼 내가 선의인 사람을 악의로 해석했어. 미안하네. 이렇게 되는데 타인이 악의일 때 그걸 선의로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오, 잘못하면 사기를 당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선의로 해석하는 쪽으로 뇌가 돌겠어요? 일단 악으로 해석하는 쪽으로 뇌가 돌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악의적 해석이 자기 보호에 유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타인의 악의적 해석에 우리가 마음을 다치기가 쉬운데 어쩔 수 없구나. 인간이 자기 보호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일단 악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구나 하고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가끔 왜, 가족이 나보다 못해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잖아요. 친구는 나를 이해해 주는데 오히려 가족이 날 이해를 못 해주네?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친구는 어쩌다 만나니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지만 가족은 이렇게 합의된 일상의 생활 규칙을 같이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악의적으로 넘겨짚기가 쉬워요. 제가 학생들 보면 부모님이 자기를 너 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려고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나쁘게 넘겨짚는 거에 마음을 다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이게 생활이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 무슨 꿍꿍이로 그런 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조금 악의적으로 넘겨짚게 되는데 이런 악의적 해석이 좀 인간의 기본값인 자기 보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를 선의로 해석해주는 사람은 되게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악의적 해석이 기본값인데. 그래서 내가 악의였을 경우에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기꺼이 감수해 주는 거죠. 그거 되게 고마운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악의적 해석이 자연스러운데도 나를 믿어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믿어줄 때 나를 선의로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물어요. 나를 선의로 해석해 주는 사람 만나는 게. 그리고 만나면 고마워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을 해야만 타인을 선의로 해석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악의적으로 해석하게 돼요. 이게 기본값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을 보면 타인의 넘겨짚음은 대체로 불쾌해요. 왜냐하면 일단 악의적 해석을 기본값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참 인간은 자기 잘난 맛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잘난 맛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넘겨짚을 때 굉장히 좀, 자기의 우월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넘겨짚으려고 해요. 가십을 왜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그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약점들, 이런 거에 참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약점들을 보면서 무의식적인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죠. 네,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시도인데, 그래서 타인의 넘겨짚으면 대체로 불쾌합니다. 그래서 제 속 짚어 남의 속이라더니, 뭐, 모르는 애 뭐만 보인다더니,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의 범위라는 게. 그쵸? 그래서 자신이든 타인이든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건 사실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무의식은 대체로 좀 저열하거든요. 예. 왜 의식의 표면 위로 안 올라오고 무의식이 됐겠어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그렇다는 거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식의 표면 밑으로 내려가서 무의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족지간에 이 무의식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무의식을 제일 많이 들여다보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연인이나 배우자예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에서는 그 나는 못 보는 내 무의식을 상대방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네가 말 그렇게 해도 내가 네 속 다 들여다 보인다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특별히 둔감한 사람이 아닌 한. 예. 자기 자신을 보는 것보다 타인을 보는데 능력이 좋잖아요, 인간이. 그렇죠? 이 눈은 눈을 못 봅니다. 자기 눈이 자기 눈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내가 나를 보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참, 우리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면 자신의 논리, 심리, 무의식에 대해서 자꾸 메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철학적 성찰이거든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할수록 심리와 무의식이 논리를 어떻게 비틀고 들어오는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할수록 자신의 심리적, 무의식적 특질을 보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게 맞나? 이게 내가 지금 나의 생각이 이렇게 가는 게 정말 논리적인가? 이거를 자꾸 보다 보면 여기서 논리가 작동 안 했는데 심리가 논리를 비틀고 들어왔구나. 이러면서 자기 마음을 점점 더 들여다보게 되죠. 그래서 나의 심리와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만큼 타인의 심리와 무의식을 이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렇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만큼 남의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게 돼요. 인간 심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목청 높여서 비난하는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으세요? 그렇죠. 그 안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목청 높여서 타인을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자기는 그런 잘못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의 잘못을 들여다보는 만큼 타인을 비난을 못 합니다. 자기도 잘못한다는 걸 느끼니까. 그러니까 타인을 비난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자기 자신의 잘못을 못 본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비난하고 비판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네. 그, 합리성과 상식에 근거한 건강한 비판, 이거는 해야죠. 그런데 막 목청 높여서 타인을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는 경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런 게 상식적인 행동이고, 이런 질서를 지켜야 되는, 질서를 당신이 안 지켰다, 이런 거 비판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뭐 그런 비난들의 경우에는 그만큼 자기 자신의 잘못을 못 볼 때 목소리에 힘이 실리거든요. 자기 잘못을 보는 만큼 목소리에 힘이 안 실려요. 그리고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심리와 무의식을 들여다볼 때에 타인의 존재 방식에 대한 저항감이 줄어들게 돼요. 아우, 저는 왜 저래? 막 이렇게 싫어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무의식적 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잘난 척하는 사람을 특별하게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또 친하게 지내고 싶으세요? 어우, 난 저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 진짜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친하고 싶으세요? 그걸 진짜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다른 사람의 잘난 척이 눈에 자주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잘난 척을 수용을 잘 못해요. 예. 자기가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이거를 투사라는 방어기제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을 타인에게 비추어서 보거든요. 왜 방어기제라고 하냐면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방어하는 심리기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지셔가지고 방어기제 이런 말씀도 잘 하시는데 네, 잘 이해해 주시리라 느껴지네요. 자, 편리하게만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면 심리에 의해 비틀어지는 방식으로 하면서 이중 논리를 구사하면서 그렇게 자기에게만 편리한 결론에 도달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넘겨짚지 않고 그리고 타인이 나에게 보내는 지옥 같았던 시선을 생각해서 나도 타인에게 지옥 같은 시선을 던지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무조건 못됐다, 나쁜 인간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어느 게 있을 수 있을까? 그 경우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 이렇게 이분법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나는 내 잘못이 안 보이지만 나에게는 오히려 나만 모르는 내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게 되는 데는 어떤 가능한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해보셔야 되고, 정말 이제 다른 친구랑 얘기해 보면서, 아니, 우리 상사가 나한테 이런 말 할 때 내가 좀 속이 뒤집혔는데, 이것이 타당할 가능성은 뭐고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뭘까? 이거를 같이 나눠보는 게 창작 성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제가 가장 간단한 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른 가능성은 없는가의 물음을 습관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지금 막 화가 나고 저 사람이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이 타당할 이유는 없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머리 아프죠? 예, 조금 머리 아프지만 그 사람한테 내가 함부로 잘못해서 두고두고 후회하고 머리 아프고 이럴 가능성을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미리 머리 아파서 두고두고 머리 아플 가능성을 줄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에는 힘이 있습니다. 네. 비판적 사고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숙련 기술이다. 지금까지 제가 조금 맛을 보게 해드렸는데, 그래서 보다 향상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통해 당신은 당신을 지배하려는 생각 그 자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나의 생각에 대해서 상위 차원, 메타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는 것이죠. 이건 기적 같은 변화는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 좀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요즘 독자분들은 철학자 이름이 등장하는 책을 좋아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철학자의 말도 좋기는 한데 어떤 철학자를 깊이 있게 연구해서 그 생각하는 방법을 나 자신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돌아가는 길이에요. 생각을 잘하는 법에 대한 책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먼저 당신의 마음을 깨워야 한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한다. 언제 당신의 마음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보기 시작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심리가 논리를 비틀고 들어오는 지점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의 마음이 문제를 숨기려 할 때, 예, 심리가 비틀어져가지고 마음이 문제를 숨기려 하죠. 가로 빼고 어떻게 그 마음을 잡아낼지를 배워야 한다. 오늘 약간 제가 소개를 했는데 느껴지세요? 오늘 한 작업이 이거라는 거? 당신의 마음이 문제를 숨기려 할 때 어떻게 그 마음을 잡아낼지를 배워야 한다. 뭐를 통해?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익숙해진 여러 형태의 자기 기만을 통해. 어린아이도요, 너 이거 왜 잘못했어? 이러면, 그거 제가 그렇게 한 거 맞아요. 이렇게 인정하기보다 얘가 하자고 그랬어요. 이러고 남 탓을 해요. 본능적으로. 예, 여러 형태의 자기 기만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진실을 직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잡아내는 법을 배우셔야 하죠. 이중 논리를 구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문매했던 시절, 부지불식간에 받아들였던 쓰레기 같은 관념들과 불합리한 것들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니까 심리가 논리를 비틀고 들어오는 지점을 잘 검토해서 좀 더 이성을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비판적 사고입니다. 네. 오늘 이 비판적 사고를 마음에, 자기 마음에, 그리고 인간관계, 이런 거에 좀 적용하는 그런 거를 좀 약간 맛을 보여드렸는데, 느껴지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